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여기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여기 지금 전주에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모텔 방에 이제 들어와서 하는 건데, 집에서 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나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직장에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4월 한 달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휴가도 한 달 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만 있다가는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주에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바람 좀 쐬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어머니랑 잠실에 가서 뭐 종합 그 건강검진 좀 받으신다고 그래서 거기 모셨고, 또 비용도 이제 제가 좀 내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냥 허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후에 이제 내려와서 기차 타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엔 여기 모텔에서 그냥 하루 쉬고 이제 내일 아마 오후쯤에 이제 나가고 천천히 한옥마을 거기만 이제 구경 좀 하다가 한 5시 넘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한옥마을 구경하다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동영상도 같이 한번 촬영을 하고자 이렇게 모텔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좀 커서 옆방에도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몇 개는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릴 때는 따로따로 이제 올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냥 따로 이제 에필로그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배우가 정룡이라는 배우인데요. 중국어로는 띠롱, 뭐 추롱이라고도 하고요. 본명은 담보영, 딴푸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명은 톰이고요. 1946년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나이로 77살 됐고요. 얼굴 보시면 다 아마 아실 분도 많아요. 이분이 영웅문색에서 아하오역, 그러니까 장국영의 형으로 나왔던 배우입니다. 암흑가의 보수, 그렇지만 정의로운 사나이,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암흑가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뭐 인상도 뭐 외모도 잘생겼고, 그 다음에 자상하게 생겼잖아요. 뭐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이 큰 것도 아니고.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좀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고, 젊었을 때는 곱상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스타의 길을 빨리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하기로는 스타덤에 올라간 게 금방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데뷔하기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외모도 그랬고 또 좀 다부진 근육질의 몸매를 갖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거의 쿵호 영화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제 그 연기를 했었으니까 아마 그 인기가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런 덕이 봤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연기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초창기 때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때는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아마 연기를 못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거의 무술 위주로 영화를 만든 거가 많으니까 거의 동작 위주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연기는 못했어도 좀 이렇게 액션을 좀 했으면 그냥 괜찮게 봐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8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연기력도 쌓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영웅문석 영화 보면 연기 잘하잖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탄탄대로 이제 걷죠. 그러다가 1971년도에 강대위라는 배우와 같이 쌍협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영화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영화가 있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 드리기 때문에 그냥 뺄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초창기 때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그래도 강대위랑 많이 영화를 찍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소브라더스 영화사에서 활동했고 원래 그쪽 소속사니까.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제일 괜찮게 생각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좀 웃겨요. 경국경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언제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75년도에 그 소브라더스에서 제작을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강서재 역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이태우, 진비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구해서 봐야겠습니다. 연기는 못했을 것 같지만 아무튼 사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배우로 이제 활동을 하고요. 결혼을 일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80년 7월 30일 날 아들을 낳은 거 보면 결혼을 일찍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쯤 해서 말씀드렸던 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무술 영화 소브라더스 무술 영화들이 인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비례적으로
영화 배우들, 그러니까 쿵우 스타들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룡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뭐 술도 많이 해서 알코올 중독자까지 됐다는 뭐 이런 설까지 있어요. 근데 뭐 도박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폐인이 될 정도로 아주 망가져 있었는데 553 감독이 과거에 그의 팬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팬 입장으로 보기에 나의 스타가 저렇게 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웅문색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아호라는 배역을 그 사람한테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정룡도 오호상 감독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성공하게 됐고 당연히 정룡도 조금 과거의 인기가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인기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생계의 문제는 조금은 해결된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그러니까 저기 553이 생각하기에는 정룡을 띄우려고 했는데 딴 놈이 떠진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주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국영. 장국영 같은 경우는 별로 효과는 못 봤지만 그래도 장국영도 인기가 조금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주윤발이 갑자기 팍 올라갑니다. 근데 주윤발이 그 당시만 해도 인지도가 조금 있었대요. 있었지만 그렇게 인기 스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웅문색에 의해서 주윤발이 그냥 뜨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주윤발의 신드롬이라고 막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그 소마가 그 영웅문색 원 보면은 소마가 이쑤시개도 입을 이렇게 물고 뭐 선글라스 끼고 그 롱코트 입고 뭐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그게 유행이었어요.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그 이상하게 이제 소마란다 주윤발이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정룡도 그 덕분에 영화 배우도 다시 복귀하기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뭐 옛날만큼은 그 출연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영화 배우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기 1988년도인가 89년 영웅문색 영화를 찍으면서 뭐 주윤발, 장국영 뭐 등등 그런 사람들과 이제 친분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도움도 받게 되고 정룡도 그 사람들을 돕고 이러면서 이제 영화 배우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에 인민영웅이라는 영화에 출연하는데요. 이 영화는 양조위와 진패가 출연하고요. 이동숙이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동숙과 진패도
정룡이랑 인연이 깊어요. 그리고 강대위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왜? 다 옛날 초창기 소브라더스 소속사 배우들이지만 강대위, 진패, 그 다음에 이동숭 다 형제입니다. 3명은. 그러니까 진패와 강대위는 친형제고요. 이동승은 그 2명의 이복 동생입니다. 근데 왜 성이 다 틀리냐면요. 다 예명을 쓰고 있어요. 이동승만 빼고. 아무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룡도 그 3명과 같이 소브라더스 영화사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형제를 맺었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친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작한 영화나 뭐 감독한 영화, 출연한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영화들이 있고요. 거다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를 말씀을 드리면 그 몇 년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치콘2 성룡이 황비용 역을 맡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기영, 그러니까 황비용의 아버지가 이제 정룡이 그 역을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기영의 첩이라고 할까요? 2번째 부인이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룡의 계모 역은 매연방이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되게 많은 인기 배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유덕화도 나오고 뭐 노혜강도 나오고 아무튼 그 영화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2006년도에 고혹자라는 영화, 정의건이 주연했던 영화가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영화에 출연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활동을 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령이기 때문에 나이가 꽤 있으니까.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배우가 이제 강대위입니다. 찌양 깡떼 와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강대위라는 배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배우는 1947년 6월 29일 출생입니다. 홍콩 배우 겸 감독, 또 무술감독,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거의 다 영화배우들이에요. 부모들도 영화배우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형, 진패, 그 다음에 본인, 강대희, 그 다음에 이복동생 이동숭, 그리고 또 누나도 아역을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인도 마찬가지고 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위도 영화배우고요. 그러니까 거의 집안이 다 영화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강극기라고 하는데 엄하라는 예명으로 영화배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음악가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 어머니는 본명이 나진이고요. 예명은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어는 홍웨이라고 하거든요. 홍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영화배우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부모 사이에서 사남 일녀가 있는데요. 강재희가 이제 막내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진패라는 그 배우가 둘째 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명은 강창년이고요. 그리고 제작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그의 누나 엄혜라는 사람도 잠깐 아역배우 활동을 했었는데 강재희도 그 당시에 같이 아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그냥 일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재희는 이제 예명이고요. 본명은 강위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살이 되는 해에 아역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청소년 시기에는 잠깐 배우 활동을 접었다고 합니다. 왜 접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다가 그냥 학교 생활을 하다가 무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거다가 이제 소브다스 영화사에서 캐스팅을 당해서 입사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입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브다더스 영화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무술 감독, 그러니까 조수로 일을 했다고 해요. 거다가 영화배우도 활동했었던 아역 경력이 있으니까 배우도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장이 조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그 배우 활동을 했었으니까 연기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영화에도 이제 출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두각을 좀 나타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비빈이라는 여배우고요. 1948년 11월 13일 출생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브다더스 영화사에 소속됐던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소브다더스 영화사가 엄청 큰 회사였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지금 이제 현대 얘기하면 SM 소속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되게 큰 회사였고 또 힘도 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있었던 배우들, 스태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갖고 부부가 된 쌍두도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강재희라는 부인도 이제 그쪽 소브다더스 같은 소속사의 배우였고 이비빈이라는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배우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되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 형제도 어린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혼자 아이들을 5명이라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화계에 이제 일했고 있었던 어떤 한
남자분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바로 이제 이동승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68년 소브라더스 영화사의 그 장철 감독 금연자라는 영화의 스턴트맨으로 처음 데뷔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화배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장철 감독이 이제 눈에 띄었대요. 이 배우가 마음에 들어서 이 배우를 쓰고 싶다고 이제 그 영화사에다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주 이제 이 사람을 썼던 거죠. 그리고 여러 영화에도 이 배우를 출연을 시키고 인기도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1969년 첫 주연의 장철 감독의 유협아라는 영화에서 정의로운 젊은 협객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인기가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1970년도에 무슨 영화였는지 모르겠지만 아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하고요. 뭐 1971년 신독비도, 그러니까 신외파리 검객이라는 영화에 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주연작이고요. 아마 왕우 주연의 독비도의 속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1972년 수호전에서는 뭐 낭자 연천 역을 출연을 했고요. 뭐 아무튼 또 이 사람도 많은 출연작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작이에요, 다. 거의 뭐 100편들이 넘기 때문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략을 하겠고요. 제가 이제 본 영화 몇 편만 소개를 해드리고 끝을 낼게요. 아마 1980년대 후반 영화인데요. 1988년도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병력 대나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홍공보의 대나팔이라는 영화로 소개가 된 영화거든요. 코믹 영화예요. 뭐 홍공보가 이제 주연이고요. 장하고 뭐 왕조연 이렇게 출연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강재인은 거기서 무장 출연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그 경찰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유령으로 나와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저는 아는데 이게 좀 길어지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할게요. 아무튼 그냥 코믹 영화였습니다. 뭐 그리고 뭐 여러 작품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이 배우의 본 영화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뭐 무간도에 2009년도에 무간도에서 주인공 숙부 역으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2006년도에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네. 무간도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언제작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한국 영화에 한국 홍콩 합작 영화에 출연을 했었네요. 이게 데미지라는 영화입니다. 전지현과 누구지? 그 이성재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고요. 거기서 무슨 조사장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정우성도 나왔네요. 그리고 천호진, 임달화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독은 유이강이라고 합니다. 이 감독이 무간도 감독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연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도 활동을 좀 하지만 많이는 이제는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거의 출연은 안 하고 아마 영화계에서 잠깐 이렇게 활동은 하지만 많은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배우를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